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에서는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만 25곳인데요. 특히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약 15,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 약 4,000세대에 달하는 물량이 이달 중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뒤 이루어지는 첫 분양에 대한 지역 부동산 업계의 분위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청천 1구역과 2구역이 이달 중 나란히 분양에 들어갑니다. 청천 1구역은 전체 1,623세대 중 1,140세대가, 청천 2구역은 전체 5,050세대 중 2,902세대가 이번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만 모두 약 4,000세대 규모입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이 수억 원의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피가 대략 2억 3천에서 더 크게는 이제 분양 신청한 거에 따라서 2억 6천 더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예상하는 청천 1, 2구역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선. 지난 6월 3.3제곱미터당 평균 1,670만 원으로 분양한 북에서초 북측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시 북에서초 북측 재개발의 경우 547가구를 모집하는데 57,621명이 몰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5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후 6.17 대책으로 부평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 당시와 같은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평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6월 1,348건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지난 10월에는 약 3분의 1 수준인 4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부평구 전체 아파트의 약 60%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지금 신규 아파트 쪽으로 다들 크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인기는 적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도 전망은 분양에 관한 관심이 크게 쏠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평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후 진행되는 첫 민간 아파트 분양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북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이후 경기도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수도권 대표 철새 도래 지역인 김포시는 AI 차단 방역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입니다. 야생조류에서도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1일에는 전북 부안과 경기도 용인의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새 이동에 따라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도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김포시 역시 농가 주변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가금류 농가는 모두 158곳. 김포시는 이들 가운데 과거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가에는 검사 키트를 배부해 예방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대규모 사육 농가 6곳과 지역 거점에는 소독 초소를 세워 농가를 오가는 차량들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점 세척 소독소를 요살리에 설치 준공 예정입니다. 당부의 말씀은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자기 농가를 지킨다는 방침 아래 열심히 소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농가들 별도로 모임 같은 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는 철새 도래지에 출입 금지 안내를 붙이는 한편 지역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 체계를 갖출 계획. 농가들에는 철저한 소독과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에 더해 공유자전거와 킥보드까지 부천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이달 중순까지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방식과 동선, 유동 인구 등 교통 수요를 촘촘히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등 부천 시내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공유형 이동수단.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자 입장에서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있으면 더 편하지 않나. 바로 와서 그냥 결제하고 가면 되니까. 하지만 정작 지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동의를 받아 교통 수요와 시민 이동 동선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이 데이터를 스스로 제공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상품과 정책 등을 개발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이른바 마이데이터. 올해 6월 부천시가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앞으로 부천 도시공공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참여 시민에게는 현금성 마일리지 등이 지급됩니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킥보드를 많이 쓰는데 킥보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는 더 크게 보면은 환경이나 방법, 안전 같은 데 데이터를 모아서 시민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또 앞으로 부천시는 지역 내 안전과 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겨운 겨울인데요. 올해도 인천 지역에서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에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제막식 장소는 인천시청 앳들광장.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의 목표 모금액은 67억 2천만 원. 지난해 모금액의 85%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목표 금액을 낮춰 잡은 겁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사회 분위기도 각박하지만 어려울 때 더욱 합심하는 우리 인천 시민이 저력으로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제막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눔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목표 모금액을 111% 초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올해도 인천 시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이 자리 폐막식 할 때는 111도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온도탑을 뚫고 올라가는 빨간 불빛을 보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따뜻하신 마음씨가 우리 나눔을 통해서 희망을 이어가시죠 하는 슬로건대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사랑의 온도탑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민들은 ARS와 사랑의 열매 모금함 등을 통해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지난 5월 경인 아라뱃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시신의 신원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면 복원 기술을 통해 시신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얼굴 사진을 제작한 뒤 국민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서 형사, 그다음에 지방청 강력수사대 그리고 미제팀의 총 46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 실종자, 미기가자,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 하여튼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생사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봤죠. 사체가 지금 이제 백고라가 진행돼 있고 그 발견 현장 주변에 일체의 유류품이나 다른 증거물이 없어요. 그 피해자 신원 및 사망객이 좀 확인을 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수도권 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로 불리는 방역 조치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지역시설 곳곳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또다시 임시 휴관 안내가 나붙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휴관했다 지난달 다시 문을 연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내 체육관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시설 대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김포시는 지난 18일 관내 모든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이어 오늘 밤 자정부터 무기한으로 긴급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내 모든 공공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연일 3자릿수. 선별진료소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에서도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감염이 발생하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물론 에어로빅이나 스피닝, 줌바처럼 실내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운동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입니다.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또 격렬한 그룹 엑서사이즈류의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하며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놀이교습은 금지시키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 중단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을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전선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가 2035 도시기본계획 현장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청회 일정을 여러 차례 미뤄왔지만 추진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예외적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4시 김포 아트홀에서 열리는 현장 공청회에서는 좌석수를 70석으로 제한하고 내부에서 취식도 금지합니다. 대신 공청회 당일 현장 모습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종합해 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뒤 내년 경기도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한국주엠노사의 임금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한국주엠노조의 조합원 7,364명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 중 53.8%인 3,965명이 합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322명으로 45.1%에 그쳤는데요. 반대가 과반을 넘어서면서 합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합의안 부결에 따라 추가 교섭 진행과 재투표 진행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주엠노사는 지난 11월 25일
성과급과 격려금 등 400만 원 지급과 부평 2공장의 차량 생산 일정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내년 1월부터 현역 시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면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현역 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동현 전 의장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을 포함해 월정 수당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앞서 이 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월정 수당 5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시간인데도 문을 닫고 영업을 강행한 노래 연습장이 행정당국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김포시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 9시 이후에도 문을 닫은 상태로 운영을 한 노래 연습장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에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조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와 서구의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2019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 사업에 대한 실적과 안전관리,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인프라 등 4개 영역 12개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서구에서 2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강화군과 남동구, 연수구에서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에서는 10월 기준으로 돌봄이 1,17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만 12세 아동이 있는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에 방문해 연간 29만 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980년부터 부평구 십정동에 있던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계양구 서운동 청사로 이전합니다. 서운동 새 청사에는 친환경 농업관리관과 농식품 가공교육관, 스마트 농업지원관과 원예 치유정원을 지었는데요. 시민체험 휴식 공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농업기술센터는 또 신청사 가까운 곳에 도시농업체험포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지어 미래 농업기술 보급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쓰레기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추천했던 옹진군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가칭 인천 에코랜드 주민협의체는 친환경 친시민적 추진을 위해 자문과 협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행정부시장과 교통환경조정관, 옹진군 부군수와 시의원 2명, 옹진군 군의원 2명과 영흥명 주민대표 4명, 전문가 4명 등 15명 이내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에코랜드 조성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옹진군과 협의해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논의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직결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구간을 직접 연결해 운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 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6월 국토부의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말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대한 사업비 분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 저희 헬로TV 경위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